안녕하세요. IBM 토익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영어랑 친해지기 프로젝트 20번째 시간입니다. 막상 편집하고 촬영하기 힘든데 벌써 20번째 영상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100번째 그리고 200번째 영상까지도 여러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토익 시험의 대박달과 쪽박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일반적으로 몇 월 달 토익 시험이 쉽다 혹은 언제 점수가 잘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 시험이 쉽다고 해서 올해 11월 달 시험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논리의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이 ETS라는 기관이 정확한 채점 방식과 혹은 채점 기준을 밝히지 않아서 생겨난 억측과 소문들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대박달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포함해서 약 9년 정도 토익을 하는데요. 이 9년 동안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사실을 가지고 한번 대박달을 추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요소입니다. 대박달의 첫 번째 요소인데요. 일단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난이도는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시험 치기 전날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방금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토익 시험은 총 20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5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 총 몇 점인가요? 1000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00문제를 다 틀리게 된다면요? 빵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토익 환산표를 보시면 다 맞아도 990점이고요. 다 틀려도 10점을 부과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미뤄봤을 때 토익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부분 상대평가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쳤습니다. 내가 평소보다 아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꼈지만 다들 쉽게 느꼈을 겁니다. 혹은 다 잘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옳은 거죠. 나만 잘 쳤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잘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올라가죠. 하지만 나의 배당 점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반대로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못 쳤습니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점수는 그대로일 겁니다. 왜?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배당 점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평소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박달의 힌트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한두 개 정도만 조금 더 기질을 발휘해서 평소보다 시험을 하나 두 개 더 잘 쳤다면 그러면 다 떨어진 와중에 나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올라감이 배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대박달의 조건은 혹은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한 달의 조건은 난이도가 약간은 어려워야 됩니다. 나만 못 치는 게 아니라 다 못 쳤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조금 더 잘하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 나쁜 심리지만 토익 시험은 어려워야 됩니다. 왜? 나만 못 치면 안 됩니다. 다 못 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다 망쳤으면 그 다음 여러분 대박달을 추론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아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토익 시험에 응시를 많이 하는 달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토익 시험 점수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죠? 그렇죠 여러분. 취업 상반기 전, 취업 하반기 전, 그 다음에 편입 원서 접수 전, 그 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등이 응시 인원이 많아지는 달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조건을 합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고 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대박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응시 인원이 많은 달에 연속해서 2번 이상 시험을 친다면 우리가 확률의 경우로 봤을 땐 2번 중에 1번은 시험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토익 시험의 대박달과 쪽박달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운도 실력이라 그랬습니다. 운 좋게 대박달을 만나서 평소에 가진 실력보다 이만큼일 더 나온다면 대박이겠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너무 그런 것만을 추구하시면 정작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예습 복습 잘하고요, 단어 많이 외우고요,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언젠간 좋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요?